여러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리오넬 메시, 작은 체구와 성장 호르몬 결핍, 그리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를 넘어 꿈과 도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역사입니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태어난 작은 소녀는 동네 운동장에서 또래 친구들의 놀림과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며 축구를 사랑했고,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을 거쳐 세계 최고의 클럽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바르셀로나 국가대표팀에서의 월드컵 5회 출전과 마침내 월드컵 우승에 이르기까지 메시의 인생과 축구 여정을 6부작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부 작은 소년의 꿈. 로사리오의 시작.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리오넬 안드레스 메시 쿠치티니. 축구를 향한 그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0살 무렵 그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격은 왜소했고 속도와 힘에서 친구들에게 밀렸습니다. 운동장에서 메시가 공을 잡으면 곧잘 거친 태클이 들어왔고, 너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무릎이 까져도 다시 일어나 공을 몰았고, 훈련이 끝나면 집에서 부모에게 하루 동안의 실수를 분석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시가 속한 뉴엘스 올드 보이스 유소년팀은 로사리오 지역에서 강호로 꼽히는 팀이었습니다. 메시가 뛸 때마다 경기장은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는 10살 어린 나이에 한 시즌 40골 이상을 터뜨렸고, 동료들은 리오넬이 있으면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순간 가속과 방향 전환은 어른들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수백 달러가 필요했지만 공장 노동자였던 아버지 호르헤와 어머니 셀리아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다른 구단에서도 도움을 줄 의향이 없었습니다. 결국 메시의 가족은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테스트 기회를 잡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떠난 것입니다. 어린 소년의 발걸음은 로사리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축구 선수가 되는 길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꿈을 향해 싸우는 첫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제2부 바르셀로나 유소년 라 마시아에서의 도전. 13세의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가족은 검소하게 생활했고, 아르헨티나의 친구들과 떨어진 외로움은 어린 소년에게 큰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의 눈에는 오직 하나, 축구공만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계약은 서둘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단 관계자들은 어린 메시의 신체적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그때 구단 스카우트였던 카를레스 레샤크는 한 레스토랑에서 냅킨 위에 임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종이는 훗날 세기의 계약서라 불리며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운명을 묶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 마시아 바르셀로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의 훈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메시가 가장 먼저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또래보다 왜소했지만 그는 공만 잡으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드리블, 두세 명의 압박을 벗겨내는 볼 컨트롤은 이미 성인 선수의 버금 같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작은 체구를 우습게 봤지만 곧 공만 잡으면 판도가 바뀐다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메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포르투와의 친선 경기에서 성인 무대 데뷔를 치른 것입니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교체로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드리블로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감독이던 프랑크 라이지카르트는 경기 후 오늘 팬들은 미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메시의 첫 공식 골은 알바세테와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막바지 호나우지뉴가 내준 패스를 받아 골키퍼를 살짝 넘기는 칩슛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이 칩샷은 속도 28km, 각도 35도로 골키퍼를 확인한 시야를 확인하는 천재적 슛이었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지만 경기장을 가득 메운 9만여 관중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호나우지뉴가 달려와 메시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세대 교체의 상징이었고,
새로운 황금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마시아 시절 메시가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좌절과 외로움을 견디며 노력은 재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 소년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축구의 판도를 흔들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제3부 바르셀로나의 스타 세계 정상으로 2005년부터 메시의 이름은 유럽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호나우지뉴, 에토, 데쿠 등 화려한 공격진을 자랑했지만 마시아 출신의 작은 소년은 그 틈에서 점점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2006년 바르셀로나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메시는 부상으로 결승에 나서지 못했지만 10대 선수로서 기록한 활약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나우지뉴의 후계자라는 별칭은 더 이상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 메시의 선언, 메시가 세상에 자신을 각인시킨 장면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였습니다. 레알의 수비진을 농락하며 해트트릭을 기록.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당시 스페인 언론은 바르셀로나는 이제 또 다른 천재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들은 호나우지뉴가 지고 메시가 떠오르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펩 과르디올라와 황금기, 2008년 바르셀로나는 젊은 감독 펩 과르디올라를 선임했습니다. 이 결정은 축구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메시를 공격의 중심에 세우며 전술을 재편했고 팀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2009년 로마에서 열린 챔피언스 리그 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당시 세계 최고 선수로 꼽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버티고 있었지만 경기는 메시의 무대였습니다. 후반 70분, 사비의 크로스를 받은 메시가 점프의 머리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체구로 세계 최고 수비진을 무너뜨린 장면은 지금도 바르셀로나 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해 바르셀로나는 역사상 첫 트래블리그, 컵,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메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발롱도르의 시작, 2009년 메시가 생애 첫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그 이후 2010, 2011, 2012년까지 4년 연속 발롱도르를 휩쓸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논쟁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팬들은 그를 두고 외계인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날두와의 라이벌리, 메시의 시대가 곧 호날두와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엘 클라시코는 단순한 라이벌전이 아니라 메시 대 호날두라는 세계적 서사가 되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끌어올리며 골과 트로피를 쌓아갔습니다. 메시가 기록을 세우면 호날두가 곧 따라잡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 웸블리의 빛, 2011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난 바르셀로나는 당시 퍼거슨 감독조차 내가 본 최고의 팀이라 평가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경기 중 메시가 페널티 아크 밖에서 날린 강력한 중거리 슛은 반데르 사르 골키퍼조차 손쓸 수 없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3-1로 승리했고 세계 축구는 메시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메시의 20대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매 시즌 수십 골을 기록하며 스페인 리그를 지배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무수히 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체구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기술과 창의력, 그리고 경기를 읽는 눈으로 그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누구보다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4부 좌절과 눈물 국가대표팀의 무거운 짐, 클럽에서 모든 것을 이뤄가던 메시였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국민들은 그에게 디에고 마라도나의 후계자로서 월드컵 우승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연속된 좌절과 비난이었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빛을 잃은 천재.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마라도나 감독의 지휘 아래 출전했습니다. 메시에게는 조국을 구원할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기대와 달리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였으나 8강 독일전에서 0대4로 완패하며 탈락했습니다. 메시의 눈빛은 공허했고 아르헨티나 언론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빛을 잃는다고 혹평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눈물의 결승.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메시가 국가대표에서 가장 빛난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전 극적인 결승골, 나이지리아전 멀티골을 포함해 4골을 넣으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4년 만에 결승에 올랐고 결승 상대는 독일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113분 독일의 벤치가 골을 넣으며 승부가 갈렸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자 메시의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골든볼 대회 MVP를 수상했지만 눈빛에는 기쁨이 아닌 허무가 가득했습니다. 시상대에서 트로피를 들었을 때 전 세계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가장 중요한 순간엔 웃지 못한다는 아이러니를 보았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의 악몽. 2015년 칠레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 끝에 칠레에 패했습니다. 1년 뒤 미국에서 열린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에서도 또다시 칠레와 승부차기 또 패배. 메시가 실축 후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대표팀에서 은퇴하겠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그를 결정적 순간에 약한 선수라며 몰아붙였고 일부 팬들은 메시는 클럽의 선수일 뿐 조국의 영웅은 아니다라며 비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국을 위해 뛰고 싶었던 소녀는 그토록 원했던 대표팀 무대에서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부름. 그러나 메시의 은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메시 돌아와 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수많은 팬들이 그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메시 없이는 꿈을 꿀 수 없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간절한 호소는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몇 달 뒤 메시가 대표팀 복귀를 선언했을 때 전국은 마치 월드컵 우승을 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뤘지만 조국 아르헨티나에 트로피를 바치지 못한 선수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오부 코파 아메리카 2021 드디어 열린 꿈의 문. 대표팀에서 수차례 결승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좌절했던 메시에게 2021년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번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 도전했고 팬들은 이번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메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닌 수많은 좌절을 이겨낸 노련한 리더였습니다. 팀의 중심이 된 메시. 코파 아메리카 대회 내내 메시의 활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칠레전 프리킥 골로 팀을 구했고 볼리비아전에서는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도 그는 4골 5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에서 대회를 지배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메시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그가 이번에는 후배들을 격려하며 벤치에서 누구보다 크게 소리쳤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과의 숙명의 대결. 상대는 개최국 브라질은 축구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 항상 걸림돌인 브라질. 마지막으로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던 1993년 이후 늘 좌절했던 무대였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스타디움. 경기 시작 초반 전반 22분 디마리아가 칩슛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브라질은 계속해서 몰아붙였고 팀 동료들이 끝까지 메시와 함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스코어보드에는 1대0. 아르헨티나는 28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메시의 눈에서는 그동안의 아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민과 하나가 된 순간 우승 세리머니에서 메시가 트로피를 들어올리자 동료들은 그를 하늘로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축구의 승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기다림과 눈물의 해소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거리에는 환영으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환영하였습니다. 깃발을 흔들며 노래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에게 가혹했던 언론마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6부 2022 카타르 월드컵 영원한 전설의 완성. 35세 리오넬 메시에게 2022년 카타르는 단순한 월드컵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자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바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체구와 성장 호르몬 결핍, 수많은 좌절을 겪었던 소녀는 이제 성숙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갖춘 세계 최고의 선수로 국민들의 기대와 눈빛을 한몸에 받으며 경기장에 섰습니다.
조별리그 역경속 출발과 반전.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폴란드를 상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전 1대2 패배. 메시가 전반 10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반전패를 당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시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메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멕시코전 2대0 승리. 전반 35분 메시의 강력한 중거리 슛골인 알바레즈에게 연결되며 첫 득점. 후반 68분 메시가 직접 상대 수비수를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장과 TV 앞의 국민들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숨죽이며 응원했습니다. 폴란드전 2대0 승리. 알리스터의 슛골인 후반 67분 훌리안 알바레즈 슛골인하여 16강 진출. 조별리그 3경기에서 메시의 기록은 3골 3도움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스코어 2대0. 이미 팀 중심임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6강 4강 승부처마다 빛난 리더십. 16강 호주전 2대1 승리. 메시는 전반 35분 직접 킥골로 첫 득점을 기록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추가골로 2대0으로 앞서갔다. 호주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2대1로 승리를 기록하고 8강에 진출합니다. 8강 네덜란드전 2대2 승부차기 4대3 승리. 정규시간과 연장전에서 양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메시의 침착한 연속 패스와 드리블로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하며 승부차기에서도 첫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득점. 네덜란드 첫 번째 키커 반다이크, 두 번째 키커 베르스 위즈가 실축하여 승리. 그의 경험과 정신력이 팀을 구했습니다. 4강 크로아티아전 3대0 승리. 메시는 전반 25분 개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제친 뒤 알바레즈에게 결정적 패스를 연결. 후반 60분에는 직접 골을 기록하게 되었고 결승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국민들은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감탄했고 미디어는 메시는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의 심장이라 평가했습니다. 결승전 프랑스와의 역사적 혈투. 상대는 프랑스. 지난 브라질과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만큼이나 치열한 상대였습니다. 전반 23분 디마리아가 얻은 페널티킥 메시가 오른발로 침착하게 외쪽 구석으로 성공. 페널티킥 선제골로. 후반 35분 알바레즈가 페널티박스 왼쪽으로 쇄도하는 디마리아에게 정확한 크로스. 디마리아가 왼쪽 슛으로 마무리골. 2대0으로 앞서가던 순간 후반 80분 프랑스 무아니가 얻은 페널티킥. 음바페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서 강력한 슈팅으로 성공. 프랑스가 1대2로 추격 시작. 후반 81분 음바페의 발리슛으로 연속 득점으로 2대2 동점. 연장전에서는 메시가 한 번 더 골을 기록하며 스코어는 3대3 동점. 승부차기 시행. 프랑스 1번 키커 음바페 강력한 오른발로 성공. 프랑스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페널킥을 준비하는 메시. 아르헨티나 1번 키커 메시 침착하게 성공.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응원단. 프랑스 두 번째 키커 코만 강력히 찼지만 골키퍼 마르티네즈가 선방. 기뻐하는 껑충 뛰는 골키퍼 마르티네즈와 아르헨티나 응원단. 아르헨티나 두 번째 키커 디발라 침착하게 골 중앙으로 골키퍼를 속이는 슛 성공. 1대2로 앞서가는 아르헨티나. 프랑스 세 번째 키커 추아멘이 골대 상단을 노렸지만 마르네즈가 선방. 열광하는 아르헨티나 응원단. 스코어는 1대2로 아르헨티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 아르헨티나 세 번째 키커 파레데스 슛 성공. 아르헨티나가 스 1대3으로 앞서갑니다. 프랑스 네 번째 키커 무아니 슛 성공. 스코어 2대3 하지만 다음 아르헨티나 키커 몬티엘이 성공하면 경기가 종료됩니다. 아르헨티나 네 번째 키커 몬티엘 슛골인 아르헨티나가 극적으로 프랑스를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최종 스코어 2대4로 우승합니다. 아르헨티나는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국민과 하나 된 영웅.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메시의 눈에는 로사리오 운동장의 추억, 바르셀로나에서의 고난,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의 눈물이 스쳐갔습니다. 국민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하나 되어 환호하며
메시를 마라도나와 함께 아르헨티나 전설로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여정은 단순한 축구 기록을 넘어 꿈과 집념,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의 역사입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 작은 체구, 좌절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과 국민과 함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월드컵 우승과 바르셀로나의 트로피, 개인상 수상은 그의 능력과 집념의 증거입니다. 메시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일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준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작은 시작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향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리오넬 메시, 그는 이제 영원히 국민의 영웅이자 세계 축구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